밥을 먹고 나면 눈꺼풀이 무거워집니다. 잠깐 앉아 있었을 뿐인데 그대로 눈을 감고 싶고 무언가를 하려고 일어났다가도 몸이 다시 축 처집니다. 책이나 휴대폰을 보고 있어도 내용은 잘 들어오지 않고 눈만 겨우 뜨고 있는 것처럼 머리가 멍합니다. 커피를 한 잔 마셔보지만 잠깐뿐입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너무 많이 먹었나?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왜 나는 밥만 먹으면 이렇게 늘어지지? 혹시 혈당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기도 합니다. 밥을 먹고 조금 나른한 것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눈을 뜨고 있기 힘들고 머리가 멍해서 하던 일을 이어가기 어렵고 식사할 때마다 몸이 꺼지는 것처럼 졸리다면 그냥 배가 불러서 그렇다고 넘기기 전에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식곤증이 있다고 곧바로 병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식사 때문에 피곤해진 것처럼 보여도 어떤 경우에는 식사 전부터 이미 지쳐있던 몸이 밥을 먹은 뒤에 더 분명하게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졸리다는 사실 하나가 아닙니다. 무엇을 먹었을 때 먹기 전 몸은 어땠는지 그리고 다른 신호가 함께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를 구분해 보겠습니다. 첫째, 무엇을 얼마나 먹었는지. 둘째, 먹기 전부터 몸이 지쳐 있었는지. 셋째, 졸음 외에 다른 신호가 함께 있는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보면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식후 나른함인지, 생활을 먼저 돌아봐도 되는 상태인지, 진료와 검사가 필요한 상태인지 조금 더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식곤증을 볼 때 한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밥을 먹고 잠깐 나른한 것과 식사할 때마다 눈을 뜨기 힘들 정도로 졸린 것은 같지 않습니다. 누구나 식사 뒤에는 몸이 조금 느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번 몸이 꺼지는 것처럼 졸리고 한참을 쉬어야 다시 움직일 수 있다면 단순히 배가 불러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기보다 반복되는 조건을 다시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무엇을 얼마나 먹었는지, 먹기 전부터 몸이 지쳐 있었는지, 그리고 다른 신호가 함께 있는지입니다. 첫째, 무엇을 얼마나 먹었는지 봅시다. 식곤증이 심했던 날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밥이나 면을 평소보다 많이 먹지는 않았는지, 빵과 달콤한 음료처럼 부드럽고 단 음식을 빠르게 먹지는 않았는지, 밥을 먹은 뒤 후식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는지 살펴보는 겁니다. 일도 한두 개 들어오면 차례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일이 한꺼번에 몰리면 책상 위에 서류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몸도 비슷한 경우가 있습니다. 한 번에 많은 음식이 들어오면 소화하고 흡수하고 처리해야 할 일도 함께 늘어납니다. 특히 탄수화물이 많은 식사를 한 뒤 졸림이 더 심해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탄수화물이 나쁘다거나 식곤증이 곧 혈당 문제라는 뜻은 아닙니다. 먼저 반복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밥의 양이 많았던 날에만 심한지, 면이나 빵을 먹었을 때 유독 심한지, 급하게 먹었을 때 심한지, 무엇을 먹어도 늘 비슷한지를 구분해 보세요. 음식 하나를 범인으로 정하기보다 어떤 식사 조건에서 몸이 더 크게 처지는지 그 패턴을 찾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식사량을 줄여도 메뉴를 바꿔도 졸림이 계속 반복된다면 이제 음식만 봐서는 안 됩니다. 먹기 전부터 몸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봐야 합니다. 둘째, 먹기 전부터 몸이 지쳐 있었는지 봅니다. 식곤증은 밥을 먹고 시작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식사가 피로를 만든 것이 아니라 이미 지쳐있던 몸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기도 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부터 몸이 무거웠고 잠을 잤을 때도 개운하지 않았고 커피로 겨우 버티고 있었다면 점심 식사 뒤 졸음은 갑자기 생긴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통장에 여유가 있을 때는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 생겨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돈이 거의 없을 때는 작은 지출도 크게 느껴지죠. 몸도 비슷합니다. 잠이 부족하거나 긴장이 오래 이어졌거나 회복할 틈 없이 계속 움직였다면 식사를 처리하는 평범한 일도 몸에는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곤증이 반복될 때는 점심만 보지 말고 아침부터 돌아봐야 합니다. 아침부터 몸이 무거웠는지,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았는지, 식사 전부터 이미 하품이 났는지, 5분 아니라 하루 종일 쉽게 지치는지, 쉬어도 회복되는 느낌이 적은지를 살펴보세요. 이런 상태가 함께 있다면 식곤증 하나만 없애려고 하기보다 수면과 피로가 쌓이는 생활 전체를 함께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한 가지가 남습니다. 많이 먹지 않았고 잠도 어느 정도 잤는데 식사 뒤 졸음이 유난히 심하다면 졸음 옆에 어떤 신호가 함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졸음 외에 다른 신호가 함께 있는지를 봅니다. 식곤증이 있다고 하면 당뇨부터 걱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식곤증 하나만으로 특정 질환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매번 심하게 반복되는 졸음을 무조건 소화 문제라고 넘기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졸음 하나가 아니라 옆에 무엇이 함께 나타나는가 하는 겁니다. 먼저 갈증이 심해졌거나 소변을 자주 보거나 체중이 눈에 띄게 변했다면
혈당을 포함한 대사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식사 전후로 식은땀이 나거나 손이 떨리거나 심하게 어지럽거나 가슴이 두근거린다면 식사와 함께 몸의 상태가 크게 흔들리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또 밤에 오래 잤는데도 낮 동안 참기 힘들 정도로 졸리고 코골이가 심하거나 아침에 머리가 무겁고 입이 마른다면 잠의 양보다 수면의 질을 확인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식사 후 졸림이 갑자기 심해졌거나 운전이나 일상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울 정도이거나 갈증과 잦은 소변, 뚜렷한 체중 변화, 심한 어지럼, 가슴 통증이나 호흡 곤란이 함께 있다면 식곤증으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진료를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무엇을 확인하면 좋을까요? 무조건 굶거나 커피 한 잔 더 마시기 전에 사흘만 식사 전후를 기록해 보세요. 복잡하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무엇을 얼마나 먹었는지, 먹기 전부터 피곤했는지, 식후 언제부터 얼마나 졸렸는지, 다른 신호도 함께 있었는지만 적어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점심에 면과 밥을 함께 먹었고 30분 뒤부터 1시간 정도 심하게 졸렸다. 또는 평소와 같은 양을 먹었는데 전날 잠을 설친 날에만 유난히 심했다. 이런 기록이 쌓이면 많이 먹은 날에만 나타나는지, 특정 식사에서 반복되는지, 수면과 피로가 먼저인지, 다른 확인이 필요한 상태인지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몸은 한 번의 반응보다 반복되는 조건을 더 솔직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식사 뒤 바로 눕기보다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속도로 10분 정도 가볍게 움직여보는 것도 좋습니다. 운동을 세게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집안을 천천히 걷거나 가까운 곳을 다녀오거나 가볍게 몸을 움직인 뒤 졸림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관찰해보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다만 가볍게 걸었다고 해서 모든 식곤증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실천의 목적은 졸음을 억지로 없애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어떤 조건에서 조금 더 편안해지는지를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밥을 먹고 졸린 자신을 보면서 왜 이렇게 늘어지지? 정신력이 약한가? 라고 탓할 필요는 없습니다. 식곤증이 있다고 모두 병은 아닙니다. 하지만 매번 몸이 꺼질 듯 졸리고 하던 일을 이어가기 어려울 정도라면 그냥 참기 전에 세 가지를 구분해 보세요. 무엇을 얼마나 먹었는지, 먹기 전부터 몸이 지쳐 있었는지, 다른 신호가 함께 있는지입니다. 몸은 의지가 약하다고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들어온 식사를 어떤 상태로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을 수 있습니다. 식곤증을 없애는 것보다 먼저 내 몸이 왜 식사 뒤에 힘들어지는지를 읽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